시작하겠습니다. 87회 문제예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 유동성이 높다라는 말은 현금화가 빠른 순서 또는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이걸 유동성 비율법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비율법 맞습니다. 1년 또는 영업주기를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 비동 분류하는 것도 맞고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나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통합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은 만기 보유 증권 평가 손익. 여러분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4번이 틀렸네요.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가 안 되는 거죠.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뜻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그죠.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토지 두 개가 비상각 자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적인 것, 상태인 기회장치도 감가상각은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 토지가 비상각 자산입니다. 3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평가손익을 물었습니다. 평가손익을.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물었어요. 그러면 자 얼마에 취득했는지 한번 볼까요? 액면금액은 필요가 없어요. 액면금액은 필요가 없고요. 주당 15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13만원이 됐으니까 그죠? 주당 2만원이 손실이죠. 곱하기 20주 중에서 6주를 팔았으니까 14주가 남았습니다. 결국은 28만원이 평가손실이란 얘기죠.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본금은 4천만원이에요. 4만주 곱하기 액면가액 1,000원에서 4천만원인데 증자를 냈을 때 기말 자본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액이죠. 얘는 무조건 액면금액이에요. 그래서 만주 곱하기 또 액면단가 1,000원이니까 1,000만원 나오네요. 만주 곱하기 1,000원 하면 1,000만원 나오죠. 그러면 4천만원에 1,000만원 더해서 5천만원.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본금을 물었어요.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즉 비용 처리할 것을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자산 처리를 냈어요. 자산 처리. 그럼 비용은 줄어들었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결국은 이익이 과대 계상됐죠. 그리고 자산 처리했으니까 자산도 과대 계상됐고요. 현금 유출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돈 나간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대변의 현금, 차변의 수선비 100원, 1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될 걸 수선비로 안 하고 건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본이 과대 계상되는 거죠. 이익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자본도 과대 계상되는 겁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6번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한 관련 범위 내에서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 고정비 뜻하는 겁니다. 고정비. 임차료가 되겠네요. 임차료. 그죠? 총액이 항상 일정한 거 고정비 임차료입니다. 자, 개별원가 계산 방법으로 직접 노비를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주간접비는 120만원 나와 있고요. 제주간접비는 노무비의 120%래요. 그러면 노무비가 X일 때 그죠? 직접 노무비가 있고요. 제조간접비가 있어요. 노무비를 X로 봤을 때 얘는 120%니까는 여기에 120%가 120만원입니다. 그 X값은 나눠주면은 100만원 나오죠. 네.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정상 원가 제도 하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매출총이익 변화를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에요. 매출총이익. 자, 여러분 매출원가 조정법이라는 것은 이 과소배부 100만원을 매출원가에 다 더해주는 겁니다. 100만원을 매출원가에 다 더해주는 걸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원을. 그러면 매출총이익은 100만원만큼이 줄어들겠죠. 근데 비례배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례배분법이라는 것은
비례배부법이라는 것은 기말제공품과 기말제공품, 그 다음에 기말제품,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비례해서 조정을 해줘라. 여기 기말제공품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기말제품이 100만 원이 있고요. 100만 원. 매출원가가 300만 원이 있어요. 300만 원. 그럼 토탈 금액이 500만 원이죠. 토탈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소배부가 100만 원이 있어요. 과소배부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세 군데로 나눠서 비례적으로 나눠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례배분법이에요. 비례배분법. 그러면은 자, 기말제공품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과소배부 100만 원을 곱하기 토탈 500만 원 분의 500만 원 분의 기말제공품 1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과소배부예요. 과소배부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총원가 500분의 기말제공품 100만 원. 얼마나 오겠습니까? 5 1 5, 5 20 곱해주면 20만 원 배부가 돼요. 그래 여기도 20만 원 배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300이 나가니까 60만 원이 배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여러분? 40만 원 차이가 나겠죠? 매출원가에서 100만 원을 더해주면 100만 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죠? 비례배분법으로 하면은 매출원가 60만 원만 더해주는 거죠. 60만 원만 매출원가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만 원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비례배분법으로 했을 때는 이익이 60만 원 줄어드는데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하면 100만 원이 줄어들어요. 1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은 토탈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더 줄어드는 거죠. 40만 원만큼 더 줄어들어요.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 자, 한 번만 다시 비례배분법을 조정하고 있다. 그럼 비례배분법은 기말제공품 100만 원, 기말제품 100만 원, 매출원가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다 더해주면 500이죠. 그럼 배부 차이 100만 원을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총원가 500만 원 분의 1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하면 이렇게 20만 원, 20만 원, 60만 원 배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지금 매출총익의 변화를 물었으니까 60만 원만 가산하면 60만 원만 줄어드는데 매출원가 조정법은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여기에서 100만 원을 다 가산을 해서 100만 원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전체 차이가 40만 원만큼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9번.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공소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영업의 비용.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흐름, 물량 흐름을 제일 먼저 파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량 흐름을 제일 먼저 파악한다. 그 다음에 물량 흐름 파악한 다음에 그죠? 완성품원가 기말제공품 계산이 맨 마지막에 가가 제일 처음이고요. 나가 제일 마지막인 거. 그러면은 2번이나 3번이 되겠죠. 가가 제일 처음이고 나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물량 흐름 파악했으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예, 답은 2번이네요. 그러면 가마 그 다음에 그죠? 총 제조원가 집계하고요. 그 다음에 단가 계산을 해서 네, 완성품원가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물었습니다. 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2,500만 원이네요. 1번. 환급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맞죠? 영세일이 적용되는 경우 조기환급 가능하고요.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도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거라고 그랬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예요. 13번.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한 후에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됐을 때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맞아요. 실제 물건을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봐요. 중간지급 조건부는 뭡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그랬죠?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렸어요. 중간지급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인도되는 때 수출은 선적일 맞습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인도되는 때 수출은 선적일 맞고요. 틀린 것은 2번.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그랬어요. 14번.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 사망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출국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폐업했을 때는 이거는요, 폐업은 부가세법이죠.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딱 3개밖에 없어요. 폐업이나 사업 개시 이거는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15번. 특별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의료비는 총 금액의 3%를 초과하지 않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번 틀렸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번 틀렸고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맞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제외하고 직계존속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좀 애매하게 해놨는데 요것만 갖고 하면 틀린 거예요. 직계존속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맞죠.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장이 앞뒤가 바뀌는 바람에 이상하게 됐어요. 누구에 대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인지 참 애매해요. 그래서 답도 1번하고 3번이 틀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 말씀드릴게요. 직계존속 교육비 안 돼요. 그러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됩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조금 이게 뒤에가 있으면은 됐겠죠. 직계존속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제외하고 이게 좀 문장이 좀 애매합니다.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특별소득공제, 항목별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맞아요. 가장 틀린 것은 1번이고요. 3번도 해답에 틀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장, 이 단서 조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서 조건이 뒤에 갔었으면, 그죠? 직계존속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되는 건데, 문장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자, 87회 문제 풀어봤습니다.